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예, 한국콜마요. 한국콜마. 최근에 예.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기 65,500원에 30%요. 65,500원이요? 예, 물타기 해서 그것도. 어머나, 그것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셨는데도 그 정도면. 예, 2019년도 4월에. 아이고,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셨겠어요. 예. 네, 지금은 가장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너무 지루하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네. 이거 그냥 빨리 나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격까지는 언제 좀 빨리 나오면 그냥 나오려고요. 가격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네, 우리 시진핑 네. 주석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일단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한국콜마는 최근에 뉴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 중국 관련해서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한국콜마를 그래도 참 센스 있게 그래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그나마 낮춰놓으셔서 정말 그러네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65,500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콜마를 보면은요, 올해 4분기도 되게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게다가 미국 중국도 설 연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중국 소비재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콜마를 보시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항상 여기 말씀을 드리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월봉을 보면 이 월봉을 보고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항상 월봉은요. 이 종목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옆으로 놓인지를 보여주는 월봉의 5개월 이동평균선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월봉의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상승 방향입니다. 한국콜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승 방향이라는 거예요. 상승 방향이고 캔들도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가 캔들이요. 이 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어요. 너무너무 모든 게 완벽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최저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지금부터도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요. 주식은요.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다가 조금 약간 꺾일 수도 있는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 있고 단기적인 좀 저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요게 여기서 단기 고점이 매수가 부근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이런 게 좀 약간 제가 좀 보면 우려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까 65,000원 정도라고 하셨죠. 근데 네네, 제가 65,000원. 보는 한국콜마의 단기적인 고점은요, 한 63,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30%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거 가능하실까요? 왜냐면 내가 갖고 온 매수가는 내가 지금 단가가 65,000원인데 63,500원에서 끊을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손실 보고. 이게 가능할 거라는 거. 이게 컨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약간 안타깝지만 만약에 단기 고점에서 또 모릅니다. 뭔가 한국콜마만의 어떤 자체적인 이슈가 터져가지고요.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63,500원 부근은 분명히 거기서 약간의 정말 위로 가려는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면 나와야 될 수도 있지만 그 부근에서는요. 에너지가 강하다면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63,500원 부근은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염두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도 좀 잘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방금 단가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물론 조금 손실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예, 내가 OCI를 네네. 61,000원에 제가 샀거든요. OCI를 61,000원이면 작년에 샀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수익 보고 계시네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른 태양광주는 안 오르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하고 매도가에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상담 주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전화를 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이유가 몰라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런 감사합니다. 상담은 저도 처음 받아봐서 일단 지금 네. 수익 중에 계시고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실까요? 10% 정도 됩니다. 아쉽네요. 비중이 한 100% 정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일단 저희가 상담 자료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OCI 태양을 만나는 방법이죠. 태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태양과 관련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같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칭찬해드리면 좋을까요? 저 OCI라는 종목을요. 네. 제가 수개월 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이 시간에 오. 받은 적이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10만 원, 5만 원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10만 원대까지요. 네네. 근데 벌써 10만 원이 돌파해서 12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10% 비중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이게 있습니다. 지금 OCI만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네. 맞아요. 어떻게 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지 정말 연세는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을 다 두루두루 보시는 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OCI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광만 결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ESS라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렇죠. 이쪽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 시스템 있죠? 네네. 여기까지도 맞물려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태양광 종목주하고는 좀 다르게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얘만 이렇게 달려오니까 좀 겁난다. 혹시 여기서부터 또 고점이 나와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자,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혹시 5개월 이동평균선 말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 동안의 평균 주가인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에 보면 한 12만 원대에 포진해 있거든요. 시청자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0% 비중이면 더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많이 올라 있으니까 12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조건 한번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12만 원을 종가상 이탈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좀 매도했다가 나중에 보시는 게 좋겠고요. 1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한번 배짱대로 그냥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식처럼 품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저는 할머니인데 GS 종목을요. 네네. 좀 사서 모은다 하고서 사기 시작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언제쯤 팔아야 되는데 또 저점에서 더 사서 좀 모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시구나. 자, 일단 지금 현재 들고 계신 가격과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10%가 좀 안 되는데요. 네. 38,000원이요. 38,000원. 자, 이것도 계속해서 좀 사 모으시는 것 같은데 38,000원이면 지금 조금이지만 수익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자, 앞으로 더 사 모아도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 부분 저희가 좀 상담 잘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윤 대표님, 어떻게 보면 GS라는 종목,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조금 탄력 있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조금 올라가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조금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네. 지금 어머니 생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씩 모아서 사 모아도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만약에 사 모으신다 하면 지금이 맞습니다. 저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이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님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좀 월봉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월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방향 두 가지라고 했죠. 월봉을 체크할 때 5개월 이동평균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고. 돌아섰네요. 네, 그리고 캔들도 그 위에 있으니까 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이제 막 상승 추세에 탄 종목인데 문제는요, 여기 일봉상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네네. 여기는 저점 부근이고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근이고 여기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박스권 상단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살 거면 하단에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럼 지금이요 매수 부근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 비중이면 조금 더 저는 매수해도 된다. 한 10% 정도 지금 더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시되 자 박스권이라는 건요 괜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때 여기가 41,000원 부근인데요. 네네. 이거를 가파르게 에너지가 크게 아주 그냥 큰 강한 에너지로 돌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면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아깝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한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되 41,000원 부근에서는요. 좀 짧게라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아니면 이익 실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 큰 에너지가 들어와서 강하다 그러면 가져가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익 실현을 짧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아차부터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는 9만 원 정도면 손실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애플이 사과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일단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지금 9만 원대면은 네. 최근에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되고요. 아마 애플 기대감으로 들어가셨는데 애플 기대감이 꺾이면서 지금 약간의 그 손실을 좀 보신 상황인 거죠. 자, 이 기아차는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아차가 국내에서보다는 미국에서 돌풍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는 조금 꺾여졌으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이야기하자면 기아차는요. 기아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텔루라이드 엄청나다고 하고 네. 기아차의 어떤 최근의 어떤 그 매출의 분석 동향을 보면은 믹스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믹스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네. 믹스라는 거는 예전에는 깡통차라 그래서 딱 진짜 생산된 그것만 딱 팔게 되면 자동차의 가격, 매출 가격 자체가 그냥 딱 저가에 근데 딱 깡통차라고 아십니까? 옵션 없이. 옵션 없이 사는 거 얘기죠. 그것만 예전에는 그렇게도 많이 팔렸는데요. 믹스라는 거는요. 옵션을 많이 달아서 이 가격의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옵션 너무너무 괜찮은 예전에는 좋은 옵션이 있어도 소비자들의 옵션을 넣지 않고 그냥 딱 기본만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격 부담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죠. 지금은 네. 각종 옵션을 넣어서 파는 이런 옵션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그렇지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네네. 바로 믹스 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믹스 개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진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만으로도 최근에 이제 이 올랐던 부분이 10만 2천 원인데 실적 가지고만도 제가 봤을 땐 기아차가 10만 원대를 유지 못할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렇게 꺾인 건 맞지만 10만 원대를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회사다. 게다가 작년 연말에 단기적으로 악재였던 어떤 빅베스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재물을 개선을 한 번에 했거든요. 털어냈거든요.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기아차이기 때문에 실적만으로도 저는 10만 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9만 원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만 원대고 10만 원대로 올라서는 게 바로 여기 이 지점인데요. 제가 봤을 땐 9만 원대로 올라섰다고 해도 여기서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을 조금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를 고려하신다면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시간 투자를 절대 못하는 사람인지라는 거에 따라서 시간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시청자님이라면 9만 원대 왔을 때 매도를 해주세요. 일단 매도를 끊어주시고 나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시면 10만 원대 위에서 매도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에너지솔루션 하면 요즘 뭐 LG가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종목 역시도 태양광하고 ESS를 동시에 하긴 하는데 주가 흐름을 본다면 OCI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 단가보다는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우리 신군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종목을 딱 보면 이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유, 다 알려주신 거면서 왜 그러세요 또? 네. 예, 자,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냐. OCI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앞전에서 OCI 때문에 고민 주셨던 우리 시청자님 계시잖아요. 네. 한번
이 종목이 둘 다 태양광이고 둘 다 ESS를 가지고 있는데 왜 얘는 오르고 얘는 좀 이렇게 침체되냐 보자고요. 나 주가는 이런 재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죠. 재료보다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5개월 이동평균선이 더 중요해요. 자, 월봉을 보자. 네,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OCI의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OCI의 월봉을 한번 보면은요. 야, 얘는요. 각도 있게 지금 각도도 굉장히 많이 45도보다도 더 높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높은 각도로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에 있고요. 캔들도 지금 위에 가 있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저한테 OCI를 똑같은데 이 종목이 두 개가 ESA도 하고 태양광도 같은데 나보고 어떤 걸 사냐고 물어봤었다면 저한테 네네. 전 차라리 OCI를 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으니까. 자,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보시면 각도가 가다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약간 고개를요 더 이렇게 고개를 쳐들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누우려고 하는 데다가 쉬어가려고 하는 네. 그리고 캔들도 제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캔들이 지금 밑에 가 있죠. 네네. 이러니까 이게 방향이 조금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쉬어가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완전 꺾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개월 이동평균은 적어도 이렇게 하락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도요 금세 또 내려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아까 OCI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는요 가다가 5개월 이동평균선 옆으로 눕는다는 건 박스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일봉으로 들어와서 43,000원대에서 40% 비중이면 43,000원에서 40%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네요. 아, 요거 정고점 부근에서 거의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떡하죠? 일단 이 종목은 월봉에서 밑으로 내려온 만큼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 일단 올라타야 되는 요거 먼저 선행돼야 돼요. 월봉에서 5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도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뭐 4차 산업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환경 쪽, 에너지 쪽에 봐야 되는 거라 방향이 아주 나쁘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덜어 걸리더라도 시청자님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요 손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간 투자만이 답이다. 좀 올라올 때까지는요 기다리셨다가 43,000원 부근에 왔을 때는요 비중을 좀 낮춰주시면 어떨까? 43,000원대 왔을 때는 한 20% 비중을 좀 낮춰주시고 나머지 20%만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 문자는 한미약품입니다. 매수가는 일단 37만 5천 원 정도,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최근에 바이오주들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참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미약품 하면은요 사실은 최근에 좋았던 흐름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의 어떤 CMO 그렇죠.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아까 전에 제가요 K 뉴딜 지수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약세가 나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차트를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5개월 이동평균선을 한번 볼까요? 딱 보기에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5개월 이동평균선 상승 방향이고요. 뭐 밀리긴 했으나 캔들도 아직은 음봉이긴 하지만 위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괜찮거든요. 아직은 괜찮다라고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상승 방향에 있는 종목이 맞고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K 뉴딜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게 좀 수급상으로 좀 약간 뺏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땐 그것 때문에 그 재료 때문에 빠졌다면 여기 이 내려왔던 요거는 선반영되었다 어느 정도. 이제는 K 뉴딜 지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종목은 선반영돼서 나올 악재가 이미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을 놓고 봤을 때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가 아직까지 더 크게 밀리지 않고 살짝 아랫골을 좀 다른 모습은 여기는 최저 바닥이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3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 부분입니다. 37만 5천 원이면 그래도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저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도 37만 원이면 아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비중이 20%고 본인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오는데 오히려 여기서부터는요. 에너지가 좀 강해진다면 전고점을 한번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수익이 나시는 구조죠.
그 구조가 거기가 41만 원 정도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본인 매수가. 1차적으로는 단기 목표가 본인 매수가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2차적으로는 41만 원 정도를 보고 한번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되겠네요. 매수가가 9,200원에 비중이 50%, 비중도 다소 있으신 데다가 매수 단가도 조금 높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실 구간에 좀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거 참 들고 계신 분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많이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유니온을 들고 계시군요. 아, 이게 지금 아마 트럼프하고 한참 막 중국하고 난리가 났을 때 막 그때 그렇죠.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잘 참고 그동안 오랫동안 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바톤 터치를 또 조 바이든이 또 해가지고 뭐 악역을 할지 모를지는 우리도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느낌은 지난주에 미국하고 중국이 좀 약간 대치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혹시 시청자님은 여기 지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은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이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것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하고는 좀 다른데요. 매물벽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매물벽 차트가 있는데 여기서 일봉상에서 보면은 매물벽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이 종목은요. 중기적으로 이 주봉상에서 매물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주봉상에서 매물벽을 제가 그려버리면 여기가 매물벽이거든요. 이거는 혹시 저한테 이 차트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위에 바로 매물벽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의 매수가, 시청자님도 딱 매물의 주인공이시죠. 네. 9,2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시청자님 매물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모든 종목이요. 올라오다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매물벽을 잡아야 만약에 신고가가 날픈다고 그러면 매물벽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거대한 에너지 흐름이 있어야 시장에서 거대한 에너지 흐름이 있어야 이걸 뚫고 갈 텐데요. 못 뚫으면 내려오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매물이라는 거는 뚫지 못하면 결국엔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의 매수가가 9,200원 부근이면 매물벽인데 이 매물벽이라는 걸 우리가 아직 맞다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월요일 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매물벽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강할 것인지 아니면 이 매물벽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올지는 그때 가봐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50%의 비중이면은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마 이 매물벽 상황이 8,600원에서 9,700원까지가 매물이에요. 매물도 굉장히 크면서 두터워요. 그렇다면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 왔을 때는요 죄송하지만 비중을 50% 비중 이런 종목을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요 확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절반이라도 비중을 본인 매수가 근처 조금 약간 수익이 좀 날 수도 있겠고요. 그 근처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나머지 에너지가 그래도 좀 살아있고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낌이 오시면 끌고 가실 때 비중을 정말 많이 낮춰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비중마저도 나머지 만약에 25% 갖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강하지 못하고 꺾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해줬다가 나중에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자, 매수 단가는 20만 6천 원이 되겠고요. 비중은 20%인데 삼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구간 살짝 손실권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삼성 SDS라는 종목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숨은 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삼성 SDS 하면은 당연히 사실 IT 서비스 삼성그룹 내에서 전사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4차 산업이 이렇게 만연하고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회사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처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0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을 2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통해서 봤더니요. 이 종목이요. 상승 방향의 종목이 맞아요.
상승 방향의 종목이 맞고 캔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월봉상에서 나왔던 지난주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이 월봉상에서 나왔던 이 거대한 거래량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가지고 이 종목이 들어왔다고 저는 체크가 돼요. 네. 그래서 힘 있는 누군가 들어왔다. 그렇지만 윗골이 달고 쫙 내려온 거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매물벽 때문에 이거 소화 못 해가지고 내려온 모습으로 보고요. 소화를 할 때 단번에 그냥 큰 에너지를 뚫는 종목도 있지만 네네. 아주 그냥 조그맣게 바위를 그냥 계란을 조금씩 이렇게 치는 종목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런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들어왔던 이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여기 이 윗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보러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속도감 있게 못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정고점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2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거의 매수가 부근이세요. 20%. 아주 매매 적기에 잘 매수하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네네. 이 정고점 부근에서 매도 한번 수익 실현하고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22만 5천 원대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3,05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온 이후에 들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금이지만 수익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최근 뭐 전기차 관련해서 사업 조금 한다 싶으면은 급등이 한 번씩 나오기 마련인데 종목도 역시나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더 큰 수익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네. 잠시만요. 네. 자, 지금 3,050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이 종목이요. 최근에 이렇게 이 종목은 제가 투자 주체별 동향을 조금 보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 형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아직 주가가 밀리지 않았어요. 자, 이 종목의 좀 투자 주체별 동향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요. 매도가 거대한 매도가 나왔고요. 그거를 지금 기관이 받아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와 투신 일반 그리고 연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의 과정에 있다. 이 주가가 상승은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 좀 들어와서 있는데 거긴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기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뭐 보니까 아직은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보시면 월봉을 보면 월봉에서 거대한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이 거리량도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이 맞아요. 아직도 상승 방향에 있는 종목이 맞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그러면 예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 종목이요. 전혀 큰 주체가 매도도 있지만 매수도 거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추세가 상승 방향에 있다라고 봅니다. 23,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면 일부라도 지금 수익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지표가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에서 공교롭게 또 딱 약간 고점을 맞고 딱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조만간 한번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23,000원대에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 목표가를요. 23,000원에서 앞자리가 바뀌는 한 3만 원대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목표가를 한 3만 원대 초반으로 보시고요. 한번 좋은 수익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